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금리 인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나마 강세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연준 같은 경우는 5월 빅스텝에 이어서 6월에도 0.5% 빅스텝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면 이제 7월이 되겠죠. 금리 인상 폭이 대략 한 0.25 정도 수준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데요. 자, 다만 이제 그 이번 상승 국면에서 지수 자체가 사실 그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그동안 이제 과매도에 따른 이제 제자리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그 5월과 6월 정도는 이제 그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7월 정도에는 이제 그 단기 좀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모처럼 카카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카카오하고 코스피하고 또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밀접합니다. 코스피 고점과 카카오 고점이 일치하고 바닥도 이제 거의 일치가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코스피 하락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 과매도가 훨씬 더 심했죠. 카카오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말하는데 이 상승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다면 카카오의 반등세가 상당히 또 매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소폭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최소한 6개월이라든가 한 1년 이상 놓고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만 원대 초반이 되겠는데 상당 부분 좀 매력적인 어떤 그 매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카카오에 대한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어제 그제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지금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지금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2007년서부터 제가 이제 캐치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고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가 이제 그 파산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97원까지 급등을 하고 지금 이제 표시한 구간이 이제 2009년도 5월이면은 리먼 사태 터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1년 후 달러당 원화 환율이 대략 한 1,300원 정도에서 한 3주 내지 4주 정도 머물렀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00원은 원화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 봅니다. 일반적인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달러당 한 1,200원, 1,150원 정도에서 1,200원이 적정 수준이 아니냐. 우리 그 경제력이라든가 외환 보유고 등 감안한다면 1,200, 1,150원에서 1,200원 수준이 적정 수준이 아니냐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1,300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제 2020년 3월이죠. 3월 코로나 최악의 구간이었죠.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1,300원 근처까지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요번에 129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의 오버슈팅의 끝자락이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현재 현 시점에서 원화라든가 원화 표시 자산, 주식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매도하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없겠고, 역으로 이제 제 논리대로면 역으로 조만간에 외국인들은 증권시장에서도 이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월 한 말 정도 수준서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월 말에는 5월부터 잔인한 4월이 끝나고 5월부터는 이제 장세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5월 초 접어들자마자 주가가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봐서는 시장은 좀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아울러서 요번에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1230원대 정도, 1230원대면 이제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 동평선입니다. 수급선하고 일치하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최소한 2,800포인트대, 1,800포인트대는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도 이제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3.227달러가 죄송합니다. 3.27%가 지금 이제 최고 정점 구간이죠. 2019년도 고점이 되겠는데 요번에 이제 3.124%까지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의 이제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이제 저항선에 위치하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 그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10년 만기 채권을 이제 많이 보죠. 감안한다면 이제 시장은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위에 차트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21년 6월서부터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위에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입니다. 기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는 때, 원화는 계속해서 이제 환율은 오르죠. 원화 환율은 이제 오르죠.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1월 달에 이때 이제 그 긴축 그 이슈가 하여튼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를 급락을 했어. 코스피가 이제 급락을 했고, 환율은 뭐 일단 환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르는 추세였지만, 원화가 약세 추세였지만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구간에서는 주시장이 더 이제 민감하게 긴축이라는 환경이, 긴축이라는 이슈가 이제 주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월 24일이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발발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죠. 역시 그 주시장이 환율보다는 외환시장보다는 좀 덜 반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4월 들어서 보면서 이제 그 오버슈팅 환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달러당 원환율이 장중 최고점이 1200, 달러당 1291.5원이죠. 고점 찍고, 코스피도 이제 그 2546에서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환율의 고점과 코스피의 바닥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인데, 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 불확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시장이 뭐 특별하게 뭐 자신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수일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전후 사정을 감안하고, 또 특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을 이제 가장 압박하는 요인이 사실 긴축이죠, 긴축.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5월에서 6월까지 이제 빅스텝 가능성,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데 0.75가 또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는 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겠는데, 뭐 지금 상황 봐서는 이제 0.5%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렇다면 7월서부터는 이제 7월서부터 0.25% 수준이라면 시장은 또 상당히 의미 있게 뭐 우상향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주식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과 이제 그 코스피 지수 같이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 이제 아래가 이제 아래가 카카오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역시 그 하루에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일치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3,416포인트, 역사적 최고점 당시에 카카오가 장중 최고점이 17만 3천원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당시에 그 1,800주 터지면서 저희도 대체적으로 매도할 때 분할 매도를 하는데, 이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를 해요. 전량 매도를 뭐 동시호가 부근서부터 계속해서 회원분들께 이제 문자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현대투자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또 어떤 뭡니까,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좀 욕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1일 날 다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6월 달까지 상세를 주도를 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기술적 프레임이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이 또 그랬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진정한 정확한 상토는 사실 카카오, 네이버가 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기를 보시면 어때요?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지고, 코스피 대비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반등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또 조정받을 때는 또 코스피 대비해서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빠지죠.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태까지 오프닝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뭐 5월달, 6월달, 뭐 7월달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7월 달에 만약에 이제 미 연준에서 0.25% 금리를 인상하면 또 시장은 또 강렬하게 반응하겠는데, 지금 분위기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미래 가치 이제 선반영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한 2,800 정도 부근까지 제자리 찾아가는 작업이니까, 당초에는 제가 2,900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조심스러워지니까 2,800 포인트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만약 2,800포인트를 찾아간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돌파는 뭐 당연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2,000원대죠. 83,000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한 10만 원대 진입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일단 수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조정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물량을 모아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제 발표된 보고서 4개를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좌상단은 이제 하나투자증권 5월 17일자 보고서가 되겠는데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좀 쓴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이제 영업이익은 다 동일하죠. 5,950억 정도, 5,9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1조를 얘기합니다. 1조. 2023년은 1조 4천억 정도. 이 정도라면은 사실 이 정도라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17만 원인데 17만 원인데 뭐 17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뭐 한 3만에서 5만 원 사이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만에 영업이익이 1조를 이제 돌파한다면 거의 작년에 거의 더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일권 5월 6일자 이제 보고서 보면은 작년에 이제 5,9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8,720억, 8,720억도 뭐 일정 부분 좀 우호적으로 쓴 겁니다.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좌하단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5월 6일자 보고서를 보면은 자, 하여튼 작년에 이제 5,9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7,880억 정도. 저도 막 요 정도 보고 있어요. 한 8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왕 본 김에 하나투자증권 보고서 보면 2019년도 영업이 2,070억이었죠. 2020년 4,560억, 그 다음에 2021년 5,950억인데 주가가 언제 많이 오릅니까? 2019년, 2020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올라가는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죠. 이때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은 좀 둔화가 됐지만 둔화가 되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기술주 쪽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오버슈팅이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주가는 물론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상승하는 체증하는 그런 순간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2020년에서 2021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자, 올해도 영업이익이 만약에 8천억 정도 수준이 된다면 영업이익 증가는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장기를 본다면 지금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년 올랐어요. 2년. 돌파하는 해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많이 오른 해는 아니지만 3년 오르고 이제 1년 조정을 받았어요. 1년 조정이면 이제 뭐 충분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보니까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8,545억. 내년에 이제 1조는 돌파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8천억대 정도로는 17만 원 역사 최고점 돌파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연봉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2년 올랐어요. 2년 혹은 이제 2019년 포함하면 3년 올랐다고 봐야 되겠어요. 3년 오르고 1년 정확히 1년 빠졌습니다. 1년. 그리고 이제 충분한 가격 상승 이후에 막판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전형적인 상투가 나왔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이제 기간 조정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저금리에다가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부터 데미를 주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금하기에는 뭐 금리가 좀 올랐다 하지만 예금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도 사실 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뜻 이제 예금하기 좀 그렇죠 좀. 자, 그럴 바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사 들어가는 것도 뭐 투자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